정년퇴임 후 캠핑을 취미로 삼아 여유롭게 살던 어느 날 연락이 거의 없던 고교 동창 정수한테 뜬금없이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부부랑 동해로 2박 3일 바다 여행 가볼래? 그는 이미 펜션도 예약해 놨다면서 바다 뷰가 죽여 주는 데다가 캠핑도 할 수 있는 곳이라며 나를 꼬들겼습니다. 사실 여행 가기로 했던 아들 내외가 갑자기 빠지는 바람에 급하게 자리를 채워 줄 사람을 찾다가 내가 떠올랐다네요. 마침 혼자 지내기엔 아까운 여름 휴가라 이거? 나도 고민 없이 코를 외쳤습니다. 아내에게도 정순의 부부랑 동해 캠핑 가자라고 했더니 눈이 반짝이더군요. 몇 년 만에 가는 동해 여행이라 그런지 출발 전날 밤부터 캐리어를 풀었다. 비싸기를 반복하는 모습을 보니 저까지 덩달아 설렜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설레는 표정을 지으며 여행 준비를 하는 모습을 보는데 마음이 좀 짠해졌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둘이서 함께 시간을 보낸 게 언제였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회사 생활에 쫓기다 보니 늘 바쁘다는 핑계로 아내에게 충분한 시간을 내주지 못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 여행이 단순히 바다를 보고 캠핑을 즐기는 시간을 넘어서 서로에게 그동안 소홀했던 마음을 조금이나마 채울 수 있는 기회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아내는 출발 전날에도 소녀처럼 들뜬 표정으로 짐을 챙기며 몇 번이나 여행 계획을 재확인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런 아내를 보며 그동안 왜 일이 바쁘게만 지냈나 싶어 스스로가 조금 미안해지더라고요. 이제는 퇴직 후 시간도 많아졌겠다. 앞으로는 아내와의 소중한 시간들을 놓치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하게 됐습니다. 바다 여행이 끝난 후에도 둘만의 시간을 더 자주 가지면서 그동안 밀린 이야기들도 나누고 서로에게 신경 써주려 했죠. 아내의 소소한 설렘을 오랫동안 지켜 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드디어 주말 아침 우리는 캠핑장 비며 낚싯대며 온갖 짐을 싣고 출발했습니다. 정순의 차량 내 차에 텐트며 의자며 잔뜩 실어놓고 동해로 향하는 길. 아내는 벌써부터 여행 기분에 한껏 들떠 있었습니다. 정수는 바다만 보면 속이 다 뻥 뚫릴 거야라며 기대를 부추겼고 한참 수다 떨다 보니 어느새 도착했네요. 도착한 펜션은 말 그대로 그림 같았습니다. 베란다를 나서면 바로 앞에 푸른 바다가 펼쳐지고 펜션 옆 널찍한 마당은 캠핑의 딱이었죠. 아내들과 짐을 풀고 나와 정수는 마당에 텐트를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동네가 워낙 한적해서 그런지 바람 소리까지도 여유롭고 기분 좋게 들리더군요. 짐을 다 풀고 바닷가로 나가 시원하게 물장구도 치고 사진도 찍으며 한껏 즐겼습니다. 저녁이 되자 본격적으로 삼겹살 파티를 열었죠. 그릴 위에서 지글지글 구워지는 삼겹살. 냄새가 배고픔을 자극하니 이거 무슨 만찬 부럽지 않다군요. 한 입 베어 물고 맥주 한 모금 넘기니 더위도 피로도 싸그리 사라졌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술자리는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정수와 옛날 얘기하면서 스누숨도 짓고 아내들도 어릴 적 이야기로 깔깔거리며 시간 가는 줄 몰랐죠?
캠핑의 고기 파티. 옛 친구와의 수다가 어우러진 최고의 여름밤이었습니다. 이번 여행. 이렇게나 즐거울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휴가도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떠나 봐야 진짜 인생을 만끽하는 게 아닐까요? 제 아내는 소박하고 조용한 성격으로 주로 집안일과 가까운 산책 정도를 즐기는 사람입니다. 겉으로는 차분해 보이지만 남모르게 깊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죠. 일상에서의 소소한 즐거움과 안정감을 소중히 여기는 편이라 자극적이거나 번잡한 장소보다는 조용한 시간을 선호해요. 이번 여행을 제안했을 때도 바다를 보며 여유롭게 보내는 시간을 기대하는 모습이었죠. 그런 아내를 보며 소박하지만 그 나름의 풍부한 내면, 세계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새삼 느끼곤 합니다. 반면 정수의 아내는 그와 완전히 다른 활기차고 밝은 에너지를 가진 사람이에요. 어디서든 분위기를 잘 이끌고 사람들과 쉽게 어울리는 타입이죠. 발랄한 성격 덕분에 정수와는 정반대처럼 보이지만 바로 그런 점이 두 사람을 더욱 특별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정수와 저는 언제부턴가 서로의 아내에 대해 은근히 부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제 아내의 차분함과 가정적인 면을 좋아했고 저는 정수 아내의 활기찬 에너지와 자유분방한 성격이 종종 흥미로웠죠. 이런 이야기를 직접 꺼낸 적은 없었지만 그날 바다 여행을 떠나면서 그 감정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네 사람이 모여 삼겹살과 술을 나누다 보니 평소보다 조금 더 솔직하고 허물없는 대화가 오갔습니다. 서로의 부부 생활에 대한 이야기부터 각자 부부 관계에서 느끼는 감정들까지 평소에는 하지 않던 대화들이 이어졌죠. 술 기운도 한몫했는지 은밀한 이야기들이 하나 둘씩 나왔고 네 사람은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특히 서로의 배우자에 대한 감정을 얘기할 때 어쩐지 대화가 더 집중되는 느낌이었어요. 오늘은 취할 때까지 마시는 거다. 좋아 끝까지 가보자고 짠. 정수야 오늘 같은 날은 너희 재수 씨가 참 부러워. 활발하고 분위기도 잘 띄우고 말이야. 내가 말하자. 정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뭐 그런 거야? 사실 나도 내 아내처럼 차분하고 조용한 스타일이 좋더라. 우리 와이프는 너무 시끌벅적해서 가끔 피곤할 때가 있어? 아내들은 눈치를 챘는지 살짝 웃음기를 띠며 우리 대화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러자 내 아내가 조용히 한마디 했다. 그렇게 서로의 와이프가 부러우면 서로 바꾸고 살아보지 그래요? 정수의 아내는 피식 웃으며 나도 한번 받고 살아보고 싶네라고 농담을 던졌다.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고 잠시의 농담은 진심 섞인 부러움으로 이어졌다. 정수는 고개를 저으며 역시 남의 떡이 커 보이는 법인가 봐. 그래도 가끔 저렇게 차분한 아내랑 얘기하는 것도 참 좋아 보이더라니까. 나도 맞장구를 치며 활발한 아내랑 놀러 다니는 것도 꽤나 재밌어 보여. 내 아내는 워낙 조용해서 가끔 뭘 하고 싶은지 몰라. 답답할 때가 있다니까. 서로의 아내가 가진 장점들을 나누며 평소에는
속으로만 생각했던 아내에 대한 작은 부러움들이 솔직하게 드러났다. 그렇게 조금은 허심탄회하게 서로의 배우자에 대한 생각을 털어놓으며 네 사람 사이에 자연스레 허물없는 대화가 이어졌다. 이런 대화가 계속되면서 분위기는 점점 묘하게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꺼내지 않던 부부 사이에 이야기가 오가면서 우리 모두 조금씩 허물없이 열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친구와 함께 서로의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주는 편안함 속에서 각자의 마음 속에 있는 작은 갈증들이 솔직하게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었죠. 익숙하면서도 낯선 감정 속에서 그날 밤의 대화는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게임을 하면서 분위기는 한층 고조되었다. 술에 어느 정도 추기가 오른 여자들은 벌주를 피하기 위해 흑기사를 외쳤고 우리 둘은 번갈아가며 벌칙을 대신해주곤 했다. 그러다 노래 한 곡 불러줘. 같은 단순한 요구에서 점점 춤을 춰 달라 블루스 한 곡 가자라는 조금씩 과감한 요구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다소 진지한 게임이 점점 더 흥겨운 분위기로 치닫기 시작했다. 내가 춤을 출 때 정수는 이게 내 친구지 라며 환호했고 정수의 아내는 옆에서 박수를 치며 장단을 맞췄다. 평소보다 좀 더 활발해진 우리 아내들도 우리 남편들이 이렇게 흥이 넘치는 줄 몰랐다며 웃음을 참지 못했다. 그렇게 예상 밖으로 솔직해진 네 사람의 대화와 웃음 속에서 그날 밤은 서로에게 새로운 면을 발견하는 순간들의 연속이 되어갔다. 올해 60세인 평범한 남자입니다. 고교 동창 정수아는 그날 캠핑을 다녀온 후 자주 연락하며 지냈습니다. 서로의 집이 차로 20분 거리에 가까워 분기별로 한 번은 부부 동반 여행을 다니곤 했고 아내들끼리도 친해져 남자들 없이도 만나 수다를 떨고 쇼핑을 함께 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그러던 중 정순애가 이혼을 전제로 한 별거에 들어갔고 결국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후 3개월쯤 지나 정수 아내에게서 연락이 와 얼굴을 보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만남에서 그녀는 홍식 씨 맞아요. 너무 달라져서 못 알아볼 뻔했네요. 라며 인사를 했고 우리 저녁 식사 어때요? 라는 제안에 함께 한정식 집으로 갔습니다. 백세주 2병을 마시며 기분이 묘해졌고 간만에 현숙 씨 만나 기분이 좋아서요.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서로의 안부를 나누고 저녁을 마친 후 그녀가 집까지 데려다 주었고 그날 이후로 사적인 연락이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33년간 결혼 생활을 했던 정수아의 황혼, 이혼을 겪은 상황이었고 서로의 아픔을 공유하며 가까워졌습니다. 석 달 전 제가 가평의 캠핑장에서 혼자 힐링 중일 때 그녀와 연락을 주고받다가 그녀가 제게 오겠다고 했습니다. 홍식 씨, 나도 힐링하고 싶은데 같이 캠핑해도 돼? 라는 말에 아무 생각 없이 주소를 알려 주었습니다. 저녁 8시까지 온다기에 한우 바베큐를 준비하며 기다리던 중 그녀가 도착했습니다. 음식 맛이 어때요? 라고 물었더니 그녀는
이것도 한번 먹어봐요라며 흥이나 있었습니다. 이어 홍식 씨. 소맥 한잔 해요라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술까지 마시면 서울 가기 힘든데 괜찮겠어요라고 걱정했지만 그녀는 오늘 여기서 잘 거예요라며 장난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술이 한 잔, 두 잔 들어가다 보니 금세 기분이 좋아졌고 새벽 3시쯤 잠이 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술김에 실수를 한 듯 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캠핑 갈 때마다 저와 함께 하고 싶어 했습니다. 홍식 씨 그날 일은 실수였는데 왜 자꾸 이러는 거예요? 서로 조심해야죠라고 타일러 보았지만 그녀는 홍식 씨가 내게 힐링이에요. 어쩔 수 없잖아요라며 고집을 부렸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서로의 관계에 혼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 고민입니다. 그녀와의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이 특별한 인연을 이어가는 것이 좋을지 정말 고민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